그 주인공 이름 뭐지? 그 남자애 있잖아. 누군지 알지? 그 주인공 남자애. 그 트와일라이트라는 영화 알아? 거기도 나왔잖아. 뱀파이어로. 그리고 그 배트맨에도 나오고. 그 영화 이름 뭐냐 걔? 아무튼 걔 연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 뭔가 그 무게감이 전혀 없어. 그냥 딱 봐도 그냥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딱 너무 딱 느낌이. 송강호를 생각해봐. 송강호 지 꼴린 대로 하잖아. 그냥 대본이 있더라도 그냥 그때 그 감정에 충실해서 연기를 하는 게 느껴지는데 걔는 딱 짜여진 대로 하는 느낌이 너무 들더라고. 좀 별로였어. 여기까지 할게요. 자, 갑니다. 2차 함수. 2차 함수 단어는 크게 두 꼭지가 있어요. 첫 번째 꼭지는 2차 방정식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 꼭지는 최대 최소입니다. 쌤이 첫 번째를 2차 방정식과의 관계라고 했는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에서 파생된 거죠. 앞 단원이 2차 방정식이잖아. 앞에선 뭘 배웠어? 2차 방정식을 대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대수적이 뭔 말인지 알죠? 문자를 이용해서 식 나열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배우겠다는 거야? 2차 방정식의 기하학적인 접근을 배워보겠다는 거야. 그 2차 방정식 x제곱은 4라고 하면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풀었어? x제곱 마이너스 4는 0 하면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의 풀이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x는 풀마 2군요.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 이런 얘기를 해보겠다.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어떻게? y는 너와 y는 너라는 두 곡선의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더라. 이런 얘기지. 근데 우변이 0이면 항상 얘 무슨 축이 돼? x축이 되더라.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에 따라 2차 방정식을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겠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그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학생 때 배웠죠? 중학생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전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한 학년 선배들까지만 하더라도 중학생 때 최대 최소를 아예 배우지 않았어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다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배웠어요? 이것까지만 배웠어요. 뭐냐? 아래로 볼록이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위로 볼록이면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만 배웠어요. 근데 조금만 엄밀하게 이야기해보면 이런 얘기가 돼. 제한된 범위가 없는 상황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배웠다. 이거예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이제 뭘 배워?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배워보겠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제한된 범위마저 제한이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는 배우지 않아요. 무조건 어떤 범위만 배우느냐? 양쪽이 등호를 포함한 부등호로 닫혀있는 이런 형태에서의 최대 최소만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허용되는 게 있어. 뭐냐? 이런 얘기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3이야. 여기가 x래. 그러면 x에 대해 이 길이가 뭐냐, 이 길이를 h라고 하면은 h 제곱은 뭐냐 하면 x 곱하기 3-x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거든요. 너의 제곱은 너 곱하기 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x에 대한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근데 x의 범위가 어디니? 길이잖아, 길이. 그치? 그래서 x는 0보다 크고 3-x도 여기 길이 아니야. 너도 0보다 커야겠지. 따라서 뭐보단 작아? 3보단 작다 해서 양쪽에 등호를 포함하지 않는 이런 형태까지는 보통 허용을 하게 돼요. 그치? 이러한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를 배우는 게 두 번째 꼭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예요. 2차식 fx에 대하여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해석하겠다? y는 fx라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무슨 축? x축과의 관계성으로 이야기해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잘 들어봐. 원래대로라면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 x-1이 0보다 크다. 해가 뭐예요? x가 1보다 크다죠. 그 이유가 뭐죠? 대수적으로는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것으로 증명이 가능하죠. 양변의 1을 더한다 이거죠. 근데 기하적으로 보면 얘가 해를 예로 갖는 이유는 y는 너와 y는 너의 관계로 따져보자 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뭘 하면 봐봐. y는 x-1을 긋고 x축을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여기가 몇입니까? 1이죠. 1 이렇게. 맞니? 여기가 왜 1이죠? 여러분 얘가 1이라는 걸 어떻게 찾았어요? x-1이 0이다라고 하는 뭐부터 풀죠? 방정식부터 해결해요. 부등식을 풀 땐 항상 방정식부터 해결하는 거야. 그 다음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지. 함수값이 0보다 큰 곳이 어디야? 아, 그 경계보다 큰 곳이야 라고 해서 x가 1보다 크다라는 해를 구해내는 거예요. 부등식의 풀이는 항상 두 가지 스텝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뭐부터 푼다? 방정식을 해결해요. 어디를 찾고 싶은 거야? 경계를 찾고 싶은 거예요. 경계가 몇이냐? 다음 두 번째로 하는 것은 그래프 해석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럼 얘가 0보다 큰 곳이 어디지? 라고 해서 해석하는 과정. 그게 두 번째예요. 이해하셨어요? 항상 부등식의 풀이는 이렇게 진행해. 근데 얘는 그냥 바로 이렇게 때려버리잖아. 왜? 가능하니까. 정답이야. 쉽기 때문이야. 뭐가? 그래프의 생김새가 간단하기 때문이라고. 맞지? 그러면 간단한 게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거야. 어디까지가 간단하고 어디까지가 간단하지 않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야. 전체적인 고등교육 과정을 따졌을 때. 1차 그래프 모양이 뭐가 나와? 직선이 나와. 2차는 포물선이 나오지. 3차는 여기서부터는 그 그래프의 모양을 정의하는 단어가 없어요. 왜? 꽤 복잡해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전 2차 함수까지를 간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수학에서. 간단하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그래프는 언제 배워? 중학생 때 배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자. 얘네들의 그래프 언제 배워요? 미적분 1에 가야 배울 수 있어요. 즉 고등학교 2학년부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랑 1학년이 딱 기준이 돼요. 고1 때까지 배운 것들은 그래프가 간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생략시킵니다. 교육과정상. 그래프 간단하잖아. x제곱이 4보다 작다. 그래프가 너무나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그리지 말고 외워서 풀어. 라는 게 교육과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잖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대. 그럼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부등식의 해가 뭐가 나와? x는 뭐보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원래는 어떻게 풀어? 경계값 조사한 다음 밑에 쪽이네 1과 2 사이.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근데 이걸 외워라 라고 하는 게 이 단원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니? 간단하기 때문이라고. 2차 함수까지는 간단하다고 파악하는 거야. 근데 3, 4차부터는 간단하지 못해. 그래서 그래프 해석이 필수가 되는 거야. 쌤이 여기서 그냥 냅다 외워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데는 지금부터 빌드업을 하라는 거야. 우리 고1 수학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 고2, 고3 수학하고 수능까지 볼 거잖아? 그러면 고1 때 배울 때 제대로 배우라고. 그래프 해석은 필수야 원래. 항상 부등식을 풀 때는 그래프 해석이 들어가 줘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2차 함수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왜? 간단하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어디서 어려움을 느끼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풀래요? 반복되죠? 뭐 할 거예요? 치환하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해요. 치환할 때는 항상 범위를 조심하셔야 돼. 그럼 이 친구가 범위가 있지. 그냥 바로 갈게. 너는 마이너스 1 이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그럼 t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따라왔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까지 포함해서 아, t는 1과 2 사이구나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 있어, 맞지?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래 놓고 너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치환하겠지? t는 마이너스 1 이상. 그럼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2는 0. 얘가 무슨 근을 가져야 되나? 라는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어떤 생각?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너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하나 갖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을 하나 가지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중근이 나오니까 하나의 실근이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 나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성립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대충 알아들었어? 근데 얘들아 이걸 이렇게 푸는 건 언제야? 언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만 그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만. 근데 제한된 범위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벌어져. 자, 대충 생각해봐. 제한된 범위를 내가 이렇게 걸어버려. 그러면 꼭 이렇게 가질 필요가 있는 거야? 아니잖아. 여기랑 여기를 가져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없잖아.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슨 유형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야. 특이한 상황이라고 인지한다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그게 아니라 얘는 항상 필수가 되는 과정이야. 근데 1차나 2차는 뭐 하니까? 간단하니까 그냥 외운 것뿐이라는 거야. 마인드 세팅을 잘해. 이런 유형이 특이한 유형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풀이인 거야. 그래프 해석이. 근데 우리는 2차 부등식과 1차 부등식의 풀이 또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풀이는 그래프가 간단해서 좀 외워준 거라고. 알겠니? 마인드를 잘 잡아. 제가 특이한 게 아니야. 제가 더 일반적이고 우리가 특수한 케이스를 외우는 것뿐인 거야. 알겠니? 마인드를 잘 잡아요. 그래프가 간단하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 건 외우자. 그럼 이제 무엇을 외워야 할지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0. 이 둘을 비교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이런 세 개의 2차 방정식을 한번 떠올려 봐요. 이 친구 근이 뭐죠? 예? 1 또는 2죠? 이거 2차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x 좌표, x축과의 교점의 x 좌표가 뭐예요? 1과 2죠. 얘는 근이 뭐예요? x는 2라는 중근을 갖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뭐죠? 2. 그리고 여기서 뭐 한다고 할 수 있어? 접한다고 할 수 있어. 이 친구는 근이 뭐예요? 1 풀마 루트 3 i. 허근을 갖죠? 그럼 이 친구 실근이 없지? 그럼 이 친구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가 1, 몇이에요? 3입니다. 그래서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맞니? 맞니? 그러면 동치 개념을 하나 알 수 있어. 동치라는 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의 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얘 몇 개? 2개. 2지? 얘는 1. 얘는 0이죠. 그러면 너네 둘의 뭐의 개수?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말이 된다는 거지. 얘와 얘가 같은 말이 된다는 거야.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실근의 개수. 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이야? 2죠. 얘는 1, 얘는 0이죠. 다음 얘와 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는 판별식 0보다 크면 2, 0이면 1. 뭐 한다? 접한다. 얘는 0이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진짜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어떠냐 이거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은 x 플러스 5. 이 2차 방정식은 어때? 정희야! 정신 차려. 이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좌변으로 다 넘기지. 그렇지?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니야? 자, 봐봐. y는 너라는 2차 함수와 y는 너라는 1차 함수의 관계는 무슨 관계와 같은 거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라 하여 y는 너라는 2차 함수와 y는 너라는 x축의 위치 관계와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어차피 같은 관계다 이거야. 이런 얘기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과 x 플러스 5의 위치 관계는 해봐. 너의 근과 너의 근은 같은 거 아니야? x축과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의 위치 관계와 같다는 거야. 교점의 x좌표가 같다는 거라고. 이해니?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뭐 했어?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를 따져봤어. 위치 관계. 얘는 위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위치 관계라는 것은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딱 워딩을 딱 잡아놨다고. 한 글자도 틀려면 안 돼요, 여러분. 얘는 위치 관계가 뭐야? 얘네 둘 위치 관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예요. 자, 근데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교육과정에서 혼용합니다. 계열밖에.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다음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예요. 다른 말로 세 글자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접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음 얘는요? 만나지 않는다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때? 2차 함수와 x축이 안 만난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안 만난다는 위치관계는 없어요. 만나지 않는다라는 위치관계가 있는 거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열받는다는 거야.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거든? 무방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짜증난다. 이렇게 말해도 그냥 아 그런갑다 해주시면 돼요. 원래대로라면 있잖아. 봐봐. 한 점에서 만난다지. 여러분 얘 두 점에서 만난다예요. 두 점이 같을 뿐이지. 서로 같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떤 학교에서는 어떤 선생님들은 두 점 하면은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그 두 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시적 허용. 서로 다른이란 말 없어도 아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구나 라고 인지해 주시면 돼요. 다음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표현합니다. a는 무조건 0이 아닌 거예요. 2차입니다. 자, 이 친구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일반적인 직선. 너네의 교점의 개수는 똑같이 판별식이 0보다 크냐, 같냐, 작냐에 따라 교점이 2개, 하나, 빵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위치관계도 마찬가지로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별얘기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죠. 다음입니다. 자, 최대 최소예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여러분 개념을 들을 때는 항상 내가 이해했나가 첫 번째인데 최종적인 것은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 무엇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간해야 돼. 그래서 백지 테스트를 하는 거야.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공통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공통수학 1, 2 통틀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계속 언급돼요. 계속. 나중에 지수함수라는 걸 배우면 지수함수에서 2차 함수가 같이 합성되면서 최대 최소를 논하고요. 로그함수 가면 2차 함수가 같이 와서 최대 최소 논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미적분 2에 가서도 미적분 하면서 2차 함수가 합성되면서 최대 최소를 논하게 돼요. 너무나 중요한 단원이에요. 꼭 잘 기억하세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도표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어떠한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가 있어요. 2차 함수 맞죠? 자, 이것도 기억하라는 거야. 제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가르치고 있는데 2차 함수를 어떤 형태로 작성했어요? 표준형으로 작성했죠. 형태 아세요? 모른다 손들어. 형태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근데 고등에서는 4가지예요. 첫 번째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y는 ax제곱. 제가 써놓지 않았나요? 개념에? 이거 이야기하고 갈게요. 넘어갈라 했는데. 다음은 표준형입니다.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예요. 다음 일반형은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인수정리 형태예요.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이차 함수의 네 가지 형태 기억하세요. 자, 일반형은 뭐야? 자, 모든 도형은 뭐와 뭘 가져요? 모양과 위치를 갖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누구죠? 얘입니다. A 값이 모양을 결정해요. 위치를 결정하는 건 P와 Q죠. 기본형은 뭘 공부하고 싶은 거야? 모양을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학습하는 데 있어서 모양을 공부하고 싶어요. 표준형은요? 위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반형은요? 전개 형태죠. 얘는 다항식과의 연결성을 따져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친구는 특정한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죠? 딱히 붙일 이름이 없어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중등에서 다 떼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모르면 꼭 알아야 돼. 문제를 푸실 때 이차 함수 문제인데 위치가 문제에 관계가 없어. 만약에 위치가 이 문제와 관계가 없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직선을 가져와서 여기 넓이가 궁금하대. 아직 안 물어봤지만 물어볼 수 없지만 그러면 이건 사실 이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이차 함수가 어디 있는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하연이랑 남자친구가 있어. 둘이 막 싸워. 그럼 이 둘이 싸우는 관계가 중요한 거지 어디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멱살을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뭔 상관이냐는 거야. 싸우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위치 관계가 중요한 거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럴 때는 얘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럼 과감하게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서 기본형으로 옮겨서 풀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모양이 중요하니까. 이해했니? 근데 모양뿐만 아니라 위치값도 중요해? 그럼 표준형이지.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얘는 0 하면 어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래? 뭐 넘겨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때려? 전개하시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그럴 땐 얘가 유리한 거지. 얘는 방부등식으로 넘어갈 때 유리한 형태인 거야.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넘어갈 때 유리한 형태. 근데 기하학적인 그 모양과 위치, 평면좌표 위에서의 포물선 위치나 모양이 중요하다? 그러면 기본형 내지는 표준형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야기하는데 쌤이 이차 함수의 무슨 형태를 썼었어? 무슨 형태를 썼어? 표준형을 썼잖아. 그럼 여러분도 이것까지 기억해야 되는 거야. 아,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궁금하면 일단 닥치고 표준형을 만들자라는 거지. 표준형을 만들어라. 이 친구의 최대 최소가 궁금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는가예요. 제한된 범위가 있니? 라고 묻는 거야. 근데 그 범위는 대체로 어떤 범위가 나온다? 몇 이상, 몇 이하 등호를 포함한 부등호로 닫혀있는 형태의 범위가 나올 거다. 그럼 두 갈래로 나뉘겠지? 네, 니요? 이렇게 나뉘어요. 자, 만약에 제한된 범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풀죠, 문제를? 못 풀어요.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이죠. 그러면 X가 몇일 때? P일 때 최소값 스몰 m을 많이 씁니다. 최소값
Q를 갖게 되죠. A가 0보다 작으면 어디로 볼록해? 위로 볼록하죠. 그럼 X가 몇일 때? P일 때 최대값 Q를 갖게 됩니다. 잘 봐요. 얘를 보고 뭐라 부르냐? 최대라고 불러요. 얘를 보고 뭐라 불러요? 최대값이라고 불러요. 최대값은 몇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맞아. 최대는 언제냐가 맞아요. 언제냐. 최대는 언제냐. 최대값은 몇이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뭐를? 이 문제가 최대를 묻는지 최대값을 묻는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최대를 물으면 최대값은 상관이 없어. 최대값을 물으면 최대는 상관이 없는 거야. 얘를 묻는지 얘를 묻는지 둘 다 묻는지를 항상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구분하자.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할 때 최대값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모르는 거야, 뭐야? 아래로 볼록할 때 최대값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모르는 거야? 있는데 모른다, 손. 있는데 모른다. 없다. 내리시고. 있는데 모르겠다. 다시. 정의 어디야? 없다.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요. 그냥 없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공통수학 2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귀류법이란 내용이에요. 귀류법이 뭐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말이, 어떤 명제가 참이래. 그럼 그 명제의 부정은 뭐야? 거짓이 되거든. 그러면 명제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 뭘 보여버리는 거야? 부정이 거짓임을 보이는 거야. 이게 귀류법이야. 그 말이 아닌 게 아님. 이게 귀류법이지. 아닌 게 아니다. 부정이야. 그걸 귀류법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2차 함수가 최대값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보는 거지. 왜?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를 밝히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럼 여기서 이 말이 거짓임을 밝히면 되는 거지. 자, 봐봐. 아래로 볼록이면 축보다 오른쪽에서 이 함수는 뭐해? 증가해요. 그죠? 그럼 이 최대값이 a, 라지 m. x는 a에서 최대값 라지 m을 갖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x가 a 플러스 1이면 어때요? 이 함수값보다 커지죠. 따라서 최대값이라는 것에 모순이 일어난 거예요. 따라서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지. 존재하는 것에 모순이 일어났으니 존재하지 않는 거야. 모르는 게 아니야. 없어. 그냥. 없어. 마찬가지로 이따 이야기할게요. 얘는 최대값이 없다. 얘는 최소값이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범위가 존재하나요? 네, 존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다음 살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래로 블록으로 가정해 볼게요. 축이 여기 있죠. 만약에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존재해요. 즉 P가 알파보다도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한된 범위에서 이 함수는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맞나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x가 가장 작을 때 갖겠죠. 최대값은 x가 가장 클 때 가져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알파, 베타가 이번에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함수는 뭐 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최대값은 x가 가장 작을 때 가지고 최소값은 x가 가장
큰 곳에서 가져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제한된 범위 안에 축이 포함되는지를 살펴주셔야 돼요. 축이 포함되는가? 네, 니오 이렇게 나 바꿔주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축에 포함되지 않아. 제한된 범위에 축이 없어. 그러면 지금 축이 x는 p죠? 그럼 p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쪽에 있다는 거죠. 알파, 베타 기준으로 p가 이 알파의 왼쪽에 있거나 베타의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이 범위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그리고 a 값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 즉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를 하게 되겠지. 그치? 그걸 다 쌤이 정리해 주기에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자는 거야. 그럼 너는 f 알파와 f 베타 양 끝값 중 큰 것이 뭐가 돼? 최대값. 작은 것이 최소값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그게 항상 다른 게 아니라 증가야. 그럼 오른쪽 끝이 최대고 감소야. 그럼 왼쪽 끝이 최대다 이거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축이 포함되어 있으면 뭐예요? P가 실제로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범위가 이번엔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증가하니 감소하니? 그치, 섞여버려요. 섞여버립니다. 근데 막 섞이는 게 아니라 증가했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했다가 증가해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가정하면 축이 최소 아닙니까? 무조건. 그치? 근데 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가 최소 값을 갖겠죠.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가져요?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양끝값 중 더 큰 값.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2차 함수라는 건 축에 대해서 대칭 아니냐고. 그러면 너가 클지를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축에서 더 멀어져야 더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f 알파와 f 베타 중 더 먼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개념을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a가 0보다 크면 x가 p일 때 최소값 q를 갖겠죠. x가 몇일 때? 를 쓰지 않고 f 알파와 f 베타 중 더 큰 값이 뭐다? 최대값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할게요. 근데 알고 있자고 더 먼 친구다. a가 0보다 작으면 x가 p일 때 무슨 값? 최대값 q를 갖겠죠. 그리고 f 알파와 f 베타 중 더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다 배운 거죠? 자, 심화 갑니다. 심화예요. 포물선의 논증기하예요. 포물선의 논증기하. 그러니까 포물선이 갖는 도형적 성질을 좀 논하겠다는 거예요. 포물선이 갖는 도형적 성질. 자, 일단 기하에서 배우는 건데요. 포물선이라는 게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여러분, 직선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직선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두 점을 그어요. 두 점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이 위에 있는 점들이 어떠한 성질을 공유하느냐 이거야. 어떠한 성질을 공유하냐면요.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를 공유하죠. 이렇게. 어디서 잡아도 이렇게 공유한다는 거야.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직선이 등장해요.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등장하죠?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아이들이에요. 수직 이등분선은요?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은 어떻게 등장하죠?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포물선은 어떻게 등장하냐는 거야.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렇게 등장해요. 여기 밑에 어떠한 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떤 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으면 뭐가 된다고? 수직 이등분선이 돼요.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은 뭐가 될까요? 두 직선의 이등분선이 돼요. 다시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은 수직 이등분선을 이뤄요.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은 이등분선을 이뤄요. 한 직선과 한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은 포물선을 이룹니다.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으면 수직 이등분선. 두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으면 이등분선. 한 직선과 한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으면 포물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기하에서 그렇게 배워. 몰라도 돼. 근데 포물선이 그만큼 규칙적인 곡선이라는 거지. 너무 기본적인 곡선이고. 아무튼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y는 ax 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자, x에 t를 대입해 보세요. t, 몇을 지나요? at 제곱을 지나죠. 잘 봐. 이 길이가 t면 이 길이는 몇이 돼? at 제곱이 되지.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 길이가 t면 여기 길이가 뭐가 돼? 절대값 at 제곱이 돼. 이해되니? 간다. 여기가 원점인데 y는 ax 제곱이 4,32라는 점을 지난대. 그럼 a 값이 몇이 돼? 2가 되지. 맞지? 자, 여기가 어떠한 p, q래. 꼭지점이. 근데 p 플러스 4, q 플러스 32를 지난대. 거리가 몇이야? 거리가 몇이야? 32지? 그럼 이 32는 어떻게 나온 거야? 절대값 a 곱하기 4제곱으로 나왔다 이거야. 그럼 a가 뭐야? 아래로 블록이니까 2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이게 포물선의 논증기하야. 위치값에 관계없이 모양으로만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여기가 원점이든 p, q든 관계없이 모양 가지고 a 값을 논해볼 수 있다 이거야. 이해했어? 다시? 여기가 원점이면 어때? 얘야. 그럼 얘가 4,32를 지난대. 그럼 4, 32 대입해보면 a가 2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여기가 원점이 아닌 어떠한 임의의 점 P, Q라고 가정해 보자고. 그때 얘가 P 플러스 4, Q 플러스 32래. 그러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4만큼 오니까 32만큼 올라갔지. 그러면 여기가 4일 때 여길 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절대값 A 4제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가 32니까 절대값 A는 몇이야? 2. 따라서 A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2라고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니? 이게 논증기하야. 잘 알고 있어? 다음 시간에 쓰는 거 많이 보여줄게. 다음이야. 자, 2차 함수가 있어. 잘 봐.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어. 잘 들어. 축이 이렇게 있어. 이 길이가 어때? 잘 들어. 같지? 같지? 그리고 너는 꼭지점에서의 접선과 평행하죠? 맞니? 네. 오케이. 자, 2차 함수와 어느 직선이 있어. 얘가 ax 제곱, 얘가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고 이 2차 함수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야. 자, 그러면 y는 얘네들이 연립하면 얘는 얘다 이렇게 할 거잖아. 그럼 식을 써보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니? 잘 봐. 근데 이 친구의 너는 0에 근이 이 두 개 아니니? 아까 이야기했지. 그럼 잘 봐. 그럼 너의 축은 어디야? 얘 축이 어디야? 여기 아니야? 맞지? 두 교점의 x좌표의 평균이 되는 곳이 바로 축이잖아. 잘 봐. 여기 요렇게 거리가 같은 거지. 이거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접선을 샥 그었을 때 너네도 평행하지. 아까 그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길이 같잖아. 그리고 접선에서 꼭지점에서 접선 그니까 평행하다며. 그럼 이 직선이 이렇게 세워져도 똑같지 않냐는 거야. 같은 성질을 만족할 수밖에 없잖아. 왜? 연립해서 넘겨도 2차 함수니까요.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2차 함수가 있고 어떤 직선이 있어서 너랑 너가 1과 3이래 이렇게. 근데 너가 fx고 너가 gx래. 그럼 식작성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fx는 gx가 며칠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야? 1과 3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지? 이미 우리가 다 학습했던 거지. 너의 근이 1과 3이라며. 인수정리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축이 2라는 것도 바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의 접선은 얘랑 평행할 거고요. 이렇게. 이걸 알아가자는 거야. 오케이. 이게 논증기하예요. 이해하셨죠? 개념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쉬었다가 문제 좀 풀어볼게요. 쉽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쌤이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해하는 걸로 끝내선 안 돼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 개념이 무엇이 있고 이 문제가 뭘 평가하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항상 그런 거지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계속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이 문제를 풀어드리려는 이유는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방법은 너와 너 연립해서 판별식은 0이다. 근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항상 접한다고 했으니 이 판별식은 0이다가 A의 값에 관계없이 0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등식이 A에 대한 무슨 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그래서 A에 대한 내림차순 표현해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하면 M값, N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2차 방정식까지는 그렇다 치고 2차 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이 세 가지 파트는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항상 여러분의 풀이보다 훌륭한 풀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봐야 돼. 계속 문제를. 이제 최선인가? 계속 보고 수업 시간에 내 풀이가 최선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잖아? 꼭 질문하세요. 알겠죠? 선생님의 풀이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풀이도 있습니다. 어떤 풀이도 있냐면 이건 다 이해하시나요? 그렇죠? 다 이해하시죠? 이런 풀이도 있어요. 자, 이 친구 보세요. 형태가 어때요? 표준형으로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겨야 돼요. fx는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 친구 꼭지점이 어딥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는 항상 어떤 직선 위의 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y는 x라는 직선 위의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세요. y는 x를 쫙 그어서 a 값에 따라서 이 위에 꼭지점을 두는 최고창의 개수가 몇인? 1인 2차 함수가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야. 그러면 A 값이 몇이든 간에 항상 접하는 직선은 어디에 위치할지 대충 보이세요? 대충 어디 있을까요? 요 살짝 밑에 여기 있지 않을까요? 요 친구 말하는 거 아닐까요? 맞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기울기 몇일까요? 이거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봐봐.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베스트야. A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예전부터 저의 수업을 잘 따라오지 않았으면 풀이가 병신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야. 병신 같을 수밖에 없어요. 시선 처리 잘해야지. 알겠어. 잘 봐. A에 대한 항등식 하면 뭐가 떠올라? 항등식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미정계수법이 떠올라야 돼. 첫 번째, 계수비교법이죠. 제가 지금 그걸로 풀었죠. 첫 번째 풀이를. 근데 뭐도 있죠? 수치대입법도 있죠. 그죠? 수치대입법도 있어요. 잘 봐요. 기울기가 몇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사실 A가 몇이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A가 몇이든 간에 잘 봐. 이차함수가 있어. 기울기가 0인 접선을 떠올려봐. 몇 개 있니? 2개. 하나 있어.
하나지. 여러분이 선행을 하지 못해서 제가 좀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미적분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기울기가 1인 함수는 몇 개, 접선은 몇 개 있니? 하나 있어. 얘들아 잘 봐. 저기 위를 생각해봐.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니? 졸라 낮아. 이해가? 이렇게 시작해 접선이. 그러다가 x가 조금씩 증가하면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증가하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다가 0을 찍죠. 그 다음 다 계속 증가하지. 얘들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함수로 그리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거든. 근데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직선 모양을 띄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한다. 근데 기울기가 0인 곳이 어디니? 하나요. 1인 곳이 어디니? 하나요. 다시 이야기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고유하다는 거야. 1대1 대응이라는 거지. 하나의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느낌으로 이해해. 그럼 잘 봐. 얘들아 A 값이 0이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지.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접선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다고요. 이해 가니? 이 문제는 이게 가장 베스트 풀이지. 잘 봐. A에 0을 대입해요. 자, 처음부터 보여줄게. fx는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꼭지점이 어디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어느 직선 위에 점이에요? y는 x 위의 점이죠. 맞니? 이해가? 잘 봐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자,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이해가 되기를. 제발 이해가 되기를. 제발. 근데 오늘 몇 개 안 가르쳤잖아. 새로운 거. 알아야 돼. 자, y는 ax 제곱이 있어. 쌤 여기 위에 t, at 제곱을 잡아볼게. t가 몇인지 모르지만 대답해봐. 알겠지? 네. 자 간다. 쌤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기울기가 몇인지 모르죠? 그럼 m 곱하기 x-t 플러스 at 제곱 이렇게 잡을 수 있니? 기울기 m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이 친구랑 얘를 연립하는 거야. 그럼 ax 제곱은 mx-mt 플러스 at 제곱 이렇게 연립해요. 그 다음 접하니까 뭐 해요? 판별식 써서 0이다 만들어요. 간다. ax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t 마이너스 at 제곱은 0 이렇게 돼요. 따라왔니? 따라왔어? 그냥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 판별식 써요. m제곱 마이너스 4a 곱하기 mt 마이너스 at 제곱. 얘가 0이면 그때 m값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이거야. 맞지? 근데 복잡해 보이지? 실은 별로 안 복잡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m제곱 마이너스 뭐예요? 4 mat예요. 플러스 4 a제곱 t제곱은 0이죠. m-2 at의 제곱은 0이죠.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와요? EAT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진짜? 정리한다.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아직 보지 마.
y는 ax 제곱이 t, at 제곱에서 접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고요? y는 EAT의 x-t 플러스 at 제곱. Got it? Got it? 전개 EATX 마이너스 at 제곱. 됐어? 접선의 기울기 뭐 나온다고? EAT 나온다고. 알겠어? EAT 잘 봐. 자, 여기 t, at 제곱이랬지. 얘 y좌편이 어디야? 마이너스 at 제곱이야. at 제곱 마이너스 at 제곱. 다음 x절편이 어디야? 는 0 잡으면 at로 나눌 수 있니? x가 몇 나와? 이렇게 돼. 됐어? 자, 간다. 잘 봐라. 예시를 보여줄게. 잘 봐. 자, y는 3x 제곱이야. 3,9, 3,27 지나지.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뭐야? 하면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지. EAT가 몇이야? EAT 하면 18이죠. x-3 플러스 27 할 수 있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 27이죠. 여기 몇이야? 마이너스 27이야. 여기 3이지. 여기 몇이야? 2분의 3. 이걸 구해갈 수 있다는 거야. 맞니?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얘야 얘. 그래서 그렇게 구할 수도 있지. 2분의 3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7분의 y는 1이다 라고 구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순차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로 여러 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다 중요해,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까지 이해했어? 네. 이해 안 된 사람 있어? 됐어요. 간다. 잘 봐라.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갑니다. 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니까 꼭지점이 마이너스 a, a죠? y는 x 위에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몇인 거예요? 1인 거죠. 이거 봤어요? 봤어요? 그럼 EAT가 1인 거죠. a가 몇이에요? 1이죠. t가 몇이죠? 2분의 1, 그럼 a에 0을 대입해요. fx는 x제곱 맞나요? a에다 0 수치 대입법 한 거예요. t가 2분의 1이랬죠. 2분의 1, 2분의 1, 몇이나요? 4분의 1. y는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끝나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진짜 된 거예요? 안 되면 안 됐다고 하라고! 자, 여러 가지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걸 이해했으면 여러 가지 풀이가 가능해요. 생각나는 대로 다 풀어볼게요. 잘 봐요. 아까 했던 거죠? y는 x니까. 기울기가 1이구나. 1이구나. 그러면
수지대입법으로 y는 x제곱 잡고 기울기가 1이니까 2at가 1이니까 t는 2분의 1이구나. y는 x-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얘가 mx 플러스 n이구나. 그럼 x-4분의 1이구나. 첫 번째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정도 되면 쌤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제 쌤 푸는 그랑 비슷한 수준인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또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됐니? 잘 봐. 제가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맞지? 기울기 몇이라고? 간다. x에 몇 넣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12분의 1 넣고 싶은 거 맞아? 그럼 여기 12분의 13이야? 아니지, 미안해. 2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이죠? 길이가. 그럼 12분의 몇이야? 7인가? 여기도 12분의 7인가? 기울기 1이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12. 이게 답이죠. 여기서의 함수값이 얘 아니야. 그러니까 난 저 함수값만 찾겠다 이거야. 직선의 방정식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다시? 이해하는 사람 손 들어봐. 다시. 아하.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n이 상수항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로 묶어버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x에 몇 대입하고 싶다는 거야? 마이너스 12분의 1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요 이 얘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몇인지만 찾으면 게임 끝 아니야. 근데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2분의 1은 12분의 7 차이잖아. 그럼 12분의 7 하면 이 기울기가 몇이라고? 1이라고. 그럼 여기도 12분의 7 아니야. 그러니까 4분의 1에서 12분의 7만큼 내려가면 이게 마이너스 1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요. 이거 아니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12를 곱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7, 4 이렇게 구하는 게 최종적인 풀이라고. 아하. 여기까지 원하지도 않아. 원하지 않는다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잘난 척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라는 거야. 본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n은 상수항이며 마이너스 12는 개구라며 이걸 너네들은 어떻게 이야기해? 이렇게 아까 n값 봤지? 이거였나? 아 그래서 12 곱하는구나.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12로 묶어서 얘가 궁금한 걸 눈치채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2분의 1이라는 함수값이 궁금한 거구나. 거기서의 함수값. 그러면 얘를 지나고 기울기를 알았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게 아니라 기울기의 논증기하를 통해 가라는 거지. 기울기가 m인 직선은 여기 길이가 1일 때 여기 길이 몇이야? 절대값 m이야. 길이랬어. 그때 여기 길이가 몇이야?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지. 근데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너랑 너의 길이가 같음. 그러니 12분의 7, 12분의 7 가서 함수값 구했으니 게임 끝. 이렇게 가는 거지. 궁극적인 방향을 이쪽으로 지향해야 돼. 왜? 여러분 수능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프 해석입니다. 그래프 해석. 제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중간 내신하고 기말고 내신하고 끝내고 보낼 거면은 이렇게 안 가르치지. 근데 이렇게 가르쳐 놔야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개편해요. 어차피 똑같이 공부할 거면
고이고3 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라는 거야. 내신만 하지 말고. 물론 복소수 제외죠. 복소수는 내신 때 하고 안 나오니까. 내신 틱하게 공부하는 거야. 하지만 2차 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은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이런 방향을 지향해야 돼. 그래서 쌤이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 풀이가 최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꼭 질문하라고. 다음. 네. 딴 얘기인데 복소수의 순환인가 있지 않아요? 어디에? 예? 어디에 지금 복소수의 순환이라고 있지? 복소수의 순환이 무슨 말이에요? 뭐 단원 이름이던데? 없는데요? 똑같나? 허수단이 아이의 주기성 말하는 건가? 아 그건가? 그럴 아닌 것 같은데. 다음 47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풀 필요 없고 이것만 들으세요. 자, 조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외워야 돼요. 여러분, 2차 함수는 선대칭이라는 특징을 갖죠? x는 p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 이 길이 어때요? 같죠? 자, 이제 이 길이를 x라고 해볼게요. 잘 봐. 여기가 p죠? 헷갈리지 말라고 이 x를 제외한 거예요, 지금. 이 길이를 x라고 하면 y는 fx입니다. 자, 여기는 x 값이 몇이 돼요? p 플러스 x가 되죠? 여기는 x 값이 몇이 돼요? p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럼 여기 함수 값들은 f p 마이너스 x, f p 플러스 x 이렇게 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돼요? 직선 2차 함수도 아니에요. x는 p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얘가 만족한다고 해서 2차 함수인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는 모양에서는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얘가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p-x와 p 플러스 x의 평균이 p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간이 p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fx가 나왔어요. 그럼 얘 짝이 누굴까요? f 이 p-x 이렇게 쓸 수 있죠. 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f p 3p 플러스 x가 있었어요. 그럼 얘 짝이 누굴까요? f 마이너스 p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더했을 때 몇이 나오면 돼요? 2p가 나오면 된다 이거야. 어때? 축의 방정식이 몇이다? x는 3이요. 이런 얘기인 거야. 알겠니? 외워주시면 좋겠죠. 다음 f1이 0이다. 자, 한 가지 얘기 더 할게요. fx 2차 함수라고 가정하면 미정계수가 몇 개 등장합니까? 3개 등장하죠. 여러분 문제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는데 2차 방정식은 미정계수가 몇 개예요? 3개죠. 근을 구하고 싶으면 식이 몇 개 등장하면 되죠? 3개 등장하면 되죠. 근데 2개면 충분한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 이렇게 B로 나올 때였어요. 뭔 말이야?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a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는 0이 되면서 미정계수를 전부 다 사라질 수 있었던 이런 문제 기억하시죠? 2차 방정식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2차 함수는 이런 게 전혀 없죠. 왜? 약분이라는 시스템이 통하지 않는 함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식을 구하고 싶다? 그럼 몇 개의 식이 필요해요? 3개의 식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3개의 식이 필요합니다.
3개의 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화는 몇 개의 점을 알면 2차 함수를 알 수 있죠? 3점을 알면 2차 함수식을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들아, 꼭지점은 어때? 꼭지점은 식 몇 개 역할을 할까? 2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꼭지점과 진화는 한 점을 알아도 괜찮아요. 이거 이해하시죠? 오케이. 조건 놔보세요. 식이 몇 개 등장했어요? 조건 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축이잖아. 문자 몇 개를 알아냈어? 하나를 알아낸 거야. 얘는 식이 하나다 라고 생각해야 돼. 얘는 진화는 몇 개의 점을 발견했어? 하나 나왔지. 조건 몇 개 나왔어? 식이 몇 개 나왔어 지금? 2개 나온 거야. 난 아직 문자 하나를 지어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걸 머릿속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돼. 이해했어? 자, 그 상황에서 F0은 K래. 0, 몇이라는지 알려줬어? 안 알려줬잖아. K라고 미정계수를 또 추가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아직 식이 몇 개야? 2개지. 그래놓고 뭘 줬어? 방정식을 줬어, 얘들아. 그럼 2가지 생각이 들어야 돼. 첫 번째. 얘들아, 이건 알았으면 좋겠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재능의 영역이에요. 수학적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센스라고 불리는 것을 제가 지금 말로 풀어서 설명드리는 거야.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K가 약분되어 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했니? 오케이. 근데 이것까지 생각하면요. F0은 뭘 뜻하죠? 상수항. 그렇지. 상수항을 뜻하지. 상수항을 뜻해. 근데 2차 함수의 상수항은 또 뭘 뜻해? 무슨 절편? y절편을 뜻하지. 잘 봐. y절편이 k래. 근데 kx와 연립하겠대. 그럼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울기가 양수면 위쪽에서 y절편을 이루고 있는 형태. 이런 느낌도 받을 줄 알아야 돼. 이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대수적인 풀이, 즉 식 작성을 쭉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로 좁혀지는 거야. 점점.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식 작성을 하면서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머릿속에서 내가 공부했던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문제에서 나오는 이 식 작성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특징을 갖는 식들이 나오네? 그럼 한쪽으로 쏠리는 거야. 이걸 보고 우리는 재능, 감각, 센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직감 이런 거. 응? 아무튼 간에 먼저 풀어볼게. 자, 별 생각 없이 그냥 써버려. F1이 0이구나. 근데 X는 3이 축이구나. 그럼 fx는 a 곱하기 표준형이 편하네. 맞아. 맞아. 사실 이런 스킬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도 x는 3이죠.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근데 똑같은 게 1대입해봐요. 1대입해봐요. 4a 플러스 k가 몇이래요? 0이래요. 이 k는 저 k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다른 거 쓸게요. q 쓸게요. q. 그럼 f1은 4a 플러스 q. 너가 0이네. 누구 지울래? a 지울래? q 지울래? 최고차항을 살려가는 게 훨씬 편해요. 보통. q는 마이너스 4a네. a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 그럼 a로 묶이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네. 이쯤이면 딱 직감이 와야 된다고. 에이, 이 새끼 없어지겠네. 왜? 이 k도 5a로 비율이 나오니까. 이해하니? 진짜? 쌤이 말하는 직감이 뭔지 알겠다. 손 들어봐. 여기까지 뭔지 알겠다. 다시. 여러분,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해봐.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 식이 2개 나왔잖아. 근데 이 차함수는 식이 몇 개 필요해 원래? 3개 필요해. 그럼 2개가 나오면 보통 식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언제? 방정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2개면 충분할 때가 있어. 그게 언제야? 비율이 예쁘게 나올 때야. 뭐 B는 2A, C는 3A 이런 식으로. 맞지? 근데 그때 방정식이 나온 거야. 아, 그럼 이 새끼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근이 이쁘게 나오네?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하다 보니까 식작성을 하다 보니까 결국 fx가 a 곱하기 뭐시기로 b는 마이너스 6a, c는 5a 느낌으로 나온 거야. 근데 f형이 k라며. f형이 뭔데 지금? 뭔데? 5a잖아. 아, 모든 항이 다 a에 대한 1차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a가 약분되면서 문자가 x 말고는 없네.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직감이 드는 것이 훌륭한 거냐? 어디부터 드는 게 훌륭한 거야? 이걸 읽기 전에 직감이 드는 거야. 식도 작성하기 전에. 왜? 왜? 문제에서 뭘 물었어?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뭔가 해결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미지수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답도 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A가 남아버리거든. 근데 선지 봐. 딱 나오잖아. 아, 그럼 뭐야 이거. 문자 마지막에 하나 약분되면서 2차 방정식이 이쁘게 착 나온 느낌이 딱 드는 거야. 물론 지금은 불가능할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생각까지 도달해서 시험을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아무튼 간에. 그럼 얘는 뭐야? 5AX지. KX예요. 그죠? 그럼 A가 슉슉 사라져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뭐다? 5X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5는 0이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렇게 풀어도 되죠. 알파 베타는 5.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알고 있잖아. 절대값 A분의 루트 D죠. 그럼 이 친구의 제곱인 거지. 밑에 없어지고 너의 제곱이니까 121 마이너스 20이라고 바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쌤 정말 다양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런 거 같다. 그런 거 같다. 54번입니다. 안 할래. 안 할래. 여러분들이 하세요. 덩기덕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참을 수가 없겠어. 자, 이 2차 함수의 식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와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 x 범위가 제한되는데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막 나오죠. 그래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의 최대값을 FA, 그러니까 최대값이니까 large M of A 이렇게 쓸게요.
얘라고 최소값은 small m of a 이렇게 작성하죠.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건 정리를 좀 할 건데 덩기덕 가서 할 거예요. 그냥 언급만 할게요. 얘들아, 이런 범위가 나오잖아? 그럼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거 a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둘을 뭐 하고 싶어? 빼보고 싶어야 돼. 빼면 몇이야? 2야. 2. 미쳤나 진짜? 그러면 이 범위의 길이라고 언급할게요. 그냥 길이가 2죠. 그리고 a 값이 증가함에 따라 이 범위도 점점 증가하지. 그럼 a가 증가하면 길이가 2인 이 범위가 이렇게 가는 느낌을 받아야 돼. 그죠? 이렇게 쭉 가요. 그럼 a가 충분히 작을 때 여기가 2잖아? 충분히 작을 때 이 친구는 범위 안에서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자, 최대값부터 볼게. 그럼 최대값은 왼쪽 끝에서 같겠죠? 맞습니까? 언제까지 왼쪽에서 같나요? 둘이 함수값이 같아질 때까지죠. 그때까지는 계속 왼쪽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같아질 때가 언제예요? a와 a 플러스 2의 평균이 2가 될 때죠. a가 1이죠. 이해가니? a가 1보다 작을 때는 왼쪽 끝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음 a가 1보다 커지는 순간엔 어디가 최대값을 갖게 돼요? 오른쪽 끝이 최대값을 갖게 되죠. fa 플러스 2 이렇게요? 자, 그러면 최대값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a가 1 이하일 때는 fx를 그대로 가져와. 이런 느낌.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최대값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빗살무늬 토기 형태예요. 받아들여, 얘들아. 받아들여. 다음 최소값은 어디서 가져요? 처음에? 오른쪽 끝에서 갖겠죠. 그럼 f 몇이에요? 처음에는? a 플러스 2. 오른쪽 끝에 함수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기가 a 플러스 2가 될 때까지요. 왜? 이 다음 순간엔 최소값이 뭐가 돼요? 계속 꼭지점이 돼요.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으면 최소값은 계속 꼭지점에서 같잖아. 언제까지? a 플러스 2가 2가 되기 전까지요. 이렇게. 즉 a는 0 이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꼭지점이 최소값이 되죠. 3인가요? 이렇게. 언제까지? 축이 범위 안에 존재할 때. 축이 범위 안에 존재하면 거기가 최소값이 되거잖아. 그럼 a는 이렇게 쓸게. 사실 a는 0 이상 2 이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딱 범위가 축을 포함하지 않게 되는 요 순간부터는 왼쪽 끝이 최소값을 갖게 되죠. fa가 축을 벗어나는 순간부터요. 그래서 이 친구 그래프는 어떤 형태로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 상수함수를 잠깐 잃었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치? 이 형태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편합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까다로운 유형이고 두 번째 까다로운 유형은 이런 거죠. 지금은 범위가 이동을 했죠. 이번엔 뭐 이런 식으로 축이 이동하는 경우죠. 축이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돼?
범위 안에 축이 있느냐 없느냐로 케이스를 나눠주시면 되는 거야. 맞지? 이 두 문제가 시험에서 정말 잘 출제되는 고난도 문제예요.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제가 라이트하게 했다는 건 이런 문제를 다 뺐어요. 최대한 2차 함수의 본질에 맞게 그것만 먼저 하자. 제대로 해두고 덩기덕 가서 어려운 문제 풀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전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